김태희가 소몰고 전지현이 밭을 간다는 전설을 가진 이곳. 한국 남자들의 장모님이 나라 우즈베키스탄. 오늘 작은 여행 떠나볼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44.8만 킬로미터로 약 10만 킬로미터인 대한민국의 약 4배,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며 인접국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약 6분의 1 크기의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국인데요. 내륙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물류,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13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우즈베기인으로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타자크인, 러시아인, 카자흐인, 타타르인, 고려인 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즈베거가 공통어인데 러시아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타슈켄트인데요. 이 타슈켄트의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었는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 성장률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쳐버리면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하면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론하곤 합니다. 수도 타슈켄트에 가게 되면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시장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수 바자르라고 알려진 초루스 바자르입니다. 초루스는 현지어로 사거리, 교차로란 뜻이라고 하네요. 바자르는 시장이란 뜻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기후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해서 비와 눈이 자주 내립니다. 현지에서 여름을 지내면 마른 비라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다 보니 비가 내려오다가 증발되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겠죠?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1,504달러인데요.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의 1,200달러에 비해 약간 높지만 과거 구소련 시절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 8,800달러와는 상당 차이가 있죠. 1인당 GDP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GDP마저도 약 847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의 약 1,600억 달러에 한 점 못 미칩니다. GDP 국가 순위에도 세계 83위로 세계 55위인 카자흐스탄보다는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천연 매장국이자 산유국입니다. 그 밖에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같은 광원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출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은 반游牧민족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음식의 조리 방법이 간단하며 고기와 야채 등의 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살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리의 종류 또한 많지 않지요. 주식은 빵, 리포슈가이마, 빵과 함께 과일잼, 버터, 치즈 등이 나오며 간단한 샐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프와 차이는 항상 필수로 나오고요. 고기는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많이 먹으며 돼지고기는 무슬림의 전통에 따라서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에서 특히 유제품, 발효식품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양 우유를 발효시킨 끼슬라에 말랐고 끼피르는 아침이면 동네 곳곳에 동총 안악들이 팔러다닌다고 하는데 설탕을 넣어서 마시면 한국의 요플레와 맛이 비슷하나 조금 독한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과 생선 요리는 거의 없어요. 다만 민물고기는 튀기거나 말려서 먹고요.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전통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음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리는 바로 오시가 아닐까 해요. 우즈벡어로 오시 또는 팔로브라고 하고 러시아어로 플롭이란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시는 쌀에 채 썬 당근과 고기, 향신료를 넣고 기름을 볶아낸 우즈벡식 볶음밥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볶음밥보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름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시는 중앙아시아로 원정을 온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병사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많은 높은 음식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우즈벡인들의 식탁을 대표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즈벡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꼭 오시를 만들어 먹고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있거나 잔치를 벌릴 때 손님을 초대할 때는 반드시 오시를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에 큰일이 있어서 장정을 동원해야 하거나 품앗이로 농사일을 도울 때도 사람들에게 식사로 제공했던 음식이 오시라고 해요. 많이 만들 수 있고 든든한 포만감을 가지며 오래 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내게 하는 음식이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리포슈카입니다. 항상 우즈벡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으로 탄두라라는 벌집 모양의 큰 진흙 가마에서 구워지는 빵입니다. 보통 원형 모양으로 두꺼운 피자빵과 비슷한 모양이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는 향신료를 뿌립니다. 가운데 얇은 부분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며 맛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구수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빵이 질기지만 쫄깃쫄깃합니다. 한국 관광객들 100%가 좋게 평가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즈베kin들에게 빵은 신선한 것으로 만들 때도 보관할 때도 항상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즈베크어로 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음식의 이름은 샤실릭입니다. 미리 향신료에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권이라서 돼지고기는 금하고 있지만 비무슬림을 위해서 돼지고기 샤실릭을 판매하는 식당도 많습니다. 작은 고기 덩어리, 가른 고기, 간, 감자 등 다양한 재료의 샤실릭이 있습니다. 숯불이 구워지면 채 썬 양파에 식초를 뿌려 함께 먹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요. 저녁 식사 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 샤실릭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민물 생선으로도 샤실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생선 샤실릭 한번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음식의 이름은 삼사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두 피 빚는 것처럼 얇게 민 후에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서 달걀말이를 하듯이 돌돌 마는데요. 그리고 길어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라 다시 한번 밀어서 그 속에 양파와 고기 다진 것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주로 세모 또는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만든 것을 오븐이나 가마에 구우면 완성이 되지요. 한국의 고로케와 만두의 중간쯤 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부즈가라도계 근처에 있는 베시빤자라는 곳에 가면 탄드라에서 구운 삼사를 맛볼 수가 있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우리 입맛에 딱 맞는다고 하는데 그 맛이 궁금하죠? 우즈베키스탄에도 만두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만트라고 부른답니다. 원래 만두가 몽골 지배를 받던 시절에 우리나라로 건너온 음식이라고 하니 그때 이름도 비슷하게 전래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작은 만두처럼 보이는 이 음식은 펄메니입니다. 귀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펄메니는 러시아식 만두로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밀가루를 얇게 반죽하여 속을 채워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펄메니의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시베리아 지역의 전통 조리법이라는 설이 있고요. 중국의 파오엔이 시베리아로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설도 있답니다. 다음은 시루빵입니다.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서 끓인 국인데요. 양념을 넣지 않고 향신료로 가능해서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 감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음식의 이름은 나그만입니다. 우즈벡식 짬뽕이라고 불리는데요. 시루파처럼 국물을 만든 후에 야채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국수 면발을 넣어서 만듭니다. 마늘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이 시원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통 위구르식 라그만은 국물이 없고 고기와 야채를 볶아서 만드는데 한국의 야끼우동 맛이 난다고 합니다. 철수 바자르 뒤편에 구시가지에 가면 라그만 전문적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수말락이라는 음식입니다. 나브루즈 기간에 주로 만드는 음식으로 빵과 함께 먹습니다. 축제 때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3일 동안 밀을 뜨거운 방에 매일 물을 주며 발화를 시킵니다. 이때 여자들은 매일 몸을 정결히하고 코란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타서 맛있는 수말락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이것을 갈아서 밀가루와 섞어 기름을 조금 두른 후에 냄비 보통은 큰 가마솥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약 하루를 계속 눕지 않게 젓는다고 하는데요. 원래 수말락이라는 뜻이 7명의 천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리할 때 7개의 작은 돌이나 호두를 넣고 먹을 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고 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기 때문에 우즈벡 사람들은 밤에 천사가 몰래 와서 설탕을 넣고 갔다고 믿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손님이 와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도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이 한 잔. 다가를 할 때는 물론이고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차이를 제공하는데요. 찻잔에 차를 따를 때에는 찻잔의 3분의 1 정도만 따르는데 이는 차를 뜨겁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더 차이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를 마시는 손님이 더 머물 것을 청하는 환대의 표시이죠. 만약 차이를 잔에 가득 채워 따르면 이 차가 마시고 빨리 가라라는 결례의 표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차는 홍차와 녹차가 있는데 주로 우즈벡인들은 녹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과 레몬을 함께 마십니다. 이외에도 까짱까복, 삐시반짜, 보르시 등의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갓입니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우즈베킨들의 수요에 의해서 전국 곳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있는 중앙아시아타운 쪽 골목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을 가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갓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식당 가기 전에 잠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인트로 찍습니다. 조용히 되게 멋있게 꾸며져 있어서 여기서 인트로 남기고 출발한 영상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우즈벡 식당 가기 전에 잠깐 의류 쇼핑을 하기 위해서 로데 백화점 들렀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네요. 여기 잠깐 저는 쇼핑한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쇼핑을 끝내고 동대문 중앙아시아타운 쪽 골목으로 이동 중입니다. 식당의 이름은 우즈벡의 역사 도시인 사마르칸트의 이름을 딴 식당이 많은 편이었고요. 간혹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라는 이름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우즈벡의 소련에 속해 있었던 역사상 보르시 같은 러시아 요리도 함께 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마르칸트 중에서 저희가 고른 사마르칸트 식당은 이곳입니다. 과연 김태희와 전지현이 서빙을 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식당의 이름은 스타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은 타슈켄트가 수도이지만 과거 티무르 제국 시절부터 우즈베크 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사마르칸트가 수도였어요. 말하자면 가장 좋은 시절의 옛 수도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가게를 둘러보게 되면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상을 묘사한 벽화나 장신구, 접시들이 눈길을 끕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막연히 러시아 근처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벽화에 그려진 모스크를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왜 그런 편견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러시아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슬라브계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우크라이나와 헷갈린 걸까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국민 대다수는 타지크족과 몽골계의 혼혈인 우즈베kin입니다. 이들은 흔히 몽골인 하면 생각나는 피부색이 짙고 머리가 검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흰 피부의 러시아인과는 상당히 뚜렷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문화 또한 매우 달라서 러시아 문화의 구성 요소가 동방정교, 마르크스주의, 유럽 문화라면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는 대부분 이슬람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소비에트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지만요. 독립 이후에는 고유의 이슬람 문화를 복원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내심 기대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러시아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마르칸트의 좋은 점 중에 하나를 발티카를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도 크라이브 등의 로컬 맥주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국입니다. 한국까지 수입이 어려워서인지 러시아인 맥주인 발티카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발티카를 많이 마신다고 하니 전혀 생뚱맞은 조합은 아니죠. 하지만 이곳 사마르칸트에서는 주류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냥 커피와 함께 식사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This is Russian style coffee. 사마르칸트 창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요. 정말로 러시아 사람들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여행을 와 있는 듯해서 정말 그 부분은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것은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음식은요, 삼사는 조금 빵 반죽이 질긴 편이라서 저는 고기는 맛있었지만 반죽 때문에 조금 그냥 중간 정도의 평점을 드리고요. 샤슬리 고기와 그 다음에 양고기 수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색다른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이곳 추천해 드리고요. 여자분들은 낮에 커플을 이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골목이 살짝 무서워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 보니 이야기의 주제가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답니다. 한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이야기,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우즈베키스탄의 현 정치 상황도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악명 높았던 독재자 카리모프 대통령이 임기 25년 만에 사망을 하고 그의 직계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미르지요예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카리모프는 안지사 학살이나 언론인 탄압 등 각종 악행을 자행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를 계승한 미르지요예프 또한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노선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우즈베키스탄 살라고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지역인 테르미르는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마약을 밀매하는 무장 세력이 해당 지역에서 출몰하기도 해서 저에게는 우즈베키스탄 조금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너무 폭폭인가요? 저 다시 이제 식사하고 나와서 여기 어디냐고요? 용산입니다. 영업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스타워즈 영화 보고요. 집으로 귀가할까 합니다. Feeling young and free, gonna leave it all behind, all behind. Time goes by so fast. Time goes by so fast.
nothing like feeling young and free. Gonna leave it all behind. There is nothing like feeling young and free. Gonna leave it all behind. 사실 스타워즈의 평점과 관객 동원은 실패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좋은 영화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추억을 회상시킬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영화 보고 이제 귀가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튜브 갓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